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있죠.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 이벤트는 끝나고 긴 연휴는 앞두고 있고 연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으로 또 돌입을 할 겁니다. 자, 그 긴 연휴를 앞두고 첫 출발인데요. 시장이 썩 좋지는 않죠. 이게 과연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러려니 해줘도 되는 건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분인데요. 종합주가지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네, 보여주시죠. 2000포인트를 목전에 앞두고서 좀 미끄러지네요. 전일 종가 대비 1.69% 하락. 시초가는 뻥 떨어져서 시작했고 1963포인트. 이것이 이제 전일 미국 증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심쿵한 거죠. 아침부터 우리 증시가. 과연 진정한 심쿵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 포인트부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의 소주제는요, 숨고르기의 9월 말이다. 8월 말과 9월달 중순까지 아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뭐가 힘차게 달려왔냐? 지금 내 주식 갖고 있는 게 올라가지 않아서 고달픈데. 안 그렇습니다. 종목의 차별은 분명 계속 두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서 순환 상승의 전 종목 상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구간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수에 집중해서 지수에 대응하는 ETF 레버리지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거 8월 달에 뺐다가 빨리 올려놓고 굉장히 빨리 올라온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지지난주 만기 이후부터 만기 날부터 만기 이후까지 계속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가두리 국면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그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빨리 올라오면 뭐다? 차익 실현 시점이 온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그 포인트까지는 오지는 않았죠. 오기 전까지 막 또 흔들림인데 숨고르기 국면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차군단 숨고르기 명확하잖아요. 현대차 16만 6천원, 기아차 52,700원 오면 브레이크 걸릴 겁니다. 하지만 거기가 다 끝은 아닙니다.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우선 거기까지 간다라는 걸 강조해 드렸으니까 왔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쉽게 덤비면 돼요. 안 되겠죠. 좀 타이밍 기다리면 눌림목이 나오겠죠. 자동차 얘기했고 삼성전자 12만 원이요. 120만 원 온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PD님도 기억하실 건데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9월 달은 무슨 달이다, 여러분? 삼성전자 하나같이 양봉의 달이다. 5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고 이제는 양봉의 반전이 나올 자리가 돼 있으니 107만 원 가격은 무조건 매수예요.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무조건 매수라고? 근데 벌써 지나간 얘기긴 한데 그 시점에서 언급해드렸던 거고 이제 계속 올라와서 한 템포 쉬어갈 타이밍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차군단의 숨고르기니까 지극히 당연한 숨고르기예요. LCD 패널 마진율 0 전망 0이다 이거예요. 아니 물건 만들어가지고 팔아도 돈을 못 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겠네요. 이제 디스플레이 쪽 죽었다 큰일 났다. 아니죠. 역으로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걸 오늘 해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같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볼게요. 안 보고 이거는 차트로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잡고요. 현대차, 기아차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삼성전자는요, 보시면, 지금 요게 올라온다 계속 얘기 드렸죠. 그리고 지금 올해 고점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고점에서 저쪽까지 빠진 자리에서 피보나치 비율인 38.2 자리 온다 이겁니다. 121만 5천원. 저는 120만원. 그리고 123만원에 저점 대비 목표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계속 삼성전자는 보셔라. 그 전에 월봉상 보시면 연속 5음봉 다음에 양봉에 나올 자리가 있으니 이 자리 브레이크 걸리는 107만원 자리는 겁낼 것이 아니라 공포매수 시점이다.
강조해 드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요, 지금 자리에서 지난주에 금요일날 빵하고 터졌죠, 거래량이. 근데 빵 터진 게 치고 나갔으면 했는데 치고 못 나고 눌림이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계속, 당분간? 그치요. 118만 원대에서 이 구간 110만 원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이 공간, 파란색 줄기, 상단 파란색, 밑에 파란색. 엄청나게 또 치열하게 얌얌얌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나올 때 상승마디가 다시 나오겠죠. 현대차, 기아차 볼까요? 현대차 16만 6천 원 가격대 오고, 그 다음에 기아차 전고점 52,700원이죠. 온다고 했죠. 오고 나서 이제 뭐 여기서 밀고 왔던 분들은 7, 8월 때 사셨던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 구간인 거고, 또는 그 전에 물려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야, 이거 이제 못 밀어, 팔어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힘의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전고점에서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기아차는 끝나는 거냐? 누가 끝난대요? 끝나지 않습니다. 눌림 나오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눌림을 잘 참아줄 거고, 또는 새로 보는 관점에서는 눌림을 어디쯤에서 눌림 매수 들어갈까 고민하실 거라. 그러면 전고점이죠. 여기 뭐 기술적으로 이 전고점의 기술적인 포인트 때까지 눌러준다면 대략 49,000원이란 말이죠. 또는 심하게 누르면 여기까지 누를 수 있어요. 47,800원까지. 근데 그 눌림을 잘 이용해서 또 매수했다가 실적 발표 3분기 하는 시점까지 끌고 가서 이익실현할 수 있는 관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고점,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에 올해 최고점이 어디예요? 저기 보이시죠? 여기요. 최고점이. 여기로 이렇게 볼게요. 올해 최고점이 54,900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기아차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올랐다 뺐다 다시 올랐다. 결국 제자리 한 거잖아요. 1년 내내 제자리 싸움 한 거예요. 밑에서 파동을 저점 깼다가 올라오고 저점 깼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아차는 올해 전저점, 연저점 깨고 하반기 남은 11, 12월 달에 쫙 빠져서 폭락이 올까요? 아니죠. 예. 결국 하단 브레이크 하반기는 47,800원이 강력 지지 브레이크고, 상단은 올해 최고점이 54,900원을 넘어갈래 말래를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보여주겠죠. 그럼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저 54,900원에 당장에 넘어갈 수 있는 기대치가 있냐 그러면 희박하죠. 넘어갈 수 있죠. 그 전에 어떤 이슈가 터져도 팍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괜찮게 나왔어. 그래서 4분기도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런 관점에서 나온다면 결국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 11월 중순 정도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이 시간차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51,500원대리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의 등락 과정을 거칠 구간의 예상이 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랑 현대기아차 밸런스 흐름, 고저 흐름, 예상되는 흐름 다 나왔죠. 둘 다 특징은 뭐예요? 전저점, 올해 하반기 일단 7, 8월 때 나왔던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에 희박하다. 그렇다고 둘 다 올해 고점을 넘어가기엔 희박하다. 그러면 둘 다 갇혀있는 형국이니 올라갔다가 빼나 내려갔다 올리나 도찐 개찐이란 얘기죠. 가격 변동만 심하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뺐다 올랐다 아니면 올랐다 뺐다.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전고점 54,900원 최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 기준으로 등락을 계속 거듭해주는 가능성이 높다. 그럼 삼성전자는 보시면 전고점 올해 고점 못 넘어가고, 그럼 올해 고점에서 저점까지 빠졌던 거에 뭐예요? 하프 자리가 힘의 충돌이니까 많이 올라와 봐야 127만 원. 그러니 지금 당장 120만 원까지 땡겨버리면 남은 기간에는 빼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짓누르고 짓밟고 오르고 말까 오를까 말까 파동 주면서 가격 추이를 보다가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쯤에 이거 왜 3분기 예상치가 안 좋게 하향 조정해놨는데 괜찮게 나왔네 하면서 뜨면은 다시 저점 대비 올라왔던 상승 마디값만큼 눌렀던 것에 다시 상승 마디값이 형성되니 대략 123만 원대가 보이는 거죠. 이 두 종목군이 보시면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자, LCD 패널로 가겠습니다. LCD 패널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LCD 패널 뉴스에. LCD 패널 마진율 제로, 올레드 진영에 속속 가세한다.
어디 조사 기관이냐면 IHS요. 네. IHS 테크놀로지 기관에서 따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디지털타임스 뉴스는 TV 모바일 OLED로 전환이 빨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빙고. 반짝반짝 하셔야죠.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디로 간다? OLED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LCD 패널 쪽은 중국 업체 치고 들어오고 니들 해라 이제. 예? 우리는 신기술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이 양자 TV가 나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이게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시면 프로젝트 TV 아십니까? 이 화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TV잖아요. TV 있고 뒤에 이렇게 CRT처럼 이렇게 뒤통수 굉장히 커가지고 세워놨던 거 아실 거예요. 그게 언제 나왔죠? LCD 바로 직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대규모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프로젝트 TV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그거 고물이 돼버렸죠. 제가 이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가 그런 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은 OLED가 양자 TV보다 더 앞서 있는 기술인데 최근에 광고 중에서 프로야구 채널 스포츠 채널 보면 삼성의 SUHD TV 해가지고 양자 TV 막 광고하죠. 요즘 많이 팔리고는 있거든요. 그게 과거로 좀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거의 그런 프로젝트 TV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PDP에서 LCD 가기 전에 고 TV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야, 이거 굉장하거든. 집에서 다 이렇게 뚱땡이 TV만 보고 있다가 대형 화면에 좀 뚱땡이지만 대형 화면에 평면 TV가 딱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TV였거든요. 굉장히 비쌌어요, 당시에.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PDP 나오고 LCD 나오면서 그냥 LCD한테 다 밟혀버렸죠. 양자 TV보다는 실질적으로 OLED TV가 기술이 더 앞선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자들은 삼성의 양자 TV가 앞으로 시대를 주도한다? 이건 잘못된 시각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LCD 쪽의 마진율이 이제 점진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니 속속 OLED 쪽에 좀 더 빠른 상용화, 빠른 속도가 붙는다는 얘기죠. LCD 패널 가격 전망을 보도록 하죠. 이 보시면 LCD 패널 전망을 나온 건데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상에. 예. 올해 상반기까지 뭐 10%대 나오다가 0% 4분기 나오거든요. 누가 이걸 지금 이제 LCD 패널에서 이익을 창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이익을 창조할 수 있는 건 결국 OLED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양자 TV로 지금 해놓고 OLED를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힌 거죠. 예. 삼성과 이제 LG전자, LG 디스플레이까지 다 보시면 되는데 이 아몰레드 시장 전망인데요. 과거부터 나왔던 건데 빠르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이에요. TV뿐만 아니라 모바일 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정도의 성장하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OLED 관련주들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올 초부터 얘기했던 게 그런 식으로 관점으로 그동안 2, 3년 동안 OLED 관련주들이 양치기 소년이 됐단 말이에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온다 3번째 하다가 꼴까닥 했나요? 4번째였나요?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OLED TV는 매년 양치기 소년이 됐지만 실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산업인데 시장에서 개화되는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전방산업 쪽 지연되다 보니까 짓눌려 있었던 거고 이슈를 못 받았는데 계속 그래도 끊임없이 관심 갖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자,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면요. 덕산하이 메탈이죠. 솔더볼 및 유기재료. 근데 덕산하이 메탈이 인적 분할하면서 하나 보셔야 되겠어요. 덕산 네오룩스죠. 저 차트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실적 자체는 안 좋은데 인적 분할하면서 덕산 네오룩스를 같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사고 있는 게 이거는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파란색인데 기관들이 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적 분할한 네오룩스를 같이 보시기 바라고 나노 신소재 보도록 할까요? 이거 보시면 나노 신소재 보도록 하죠.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냐 이거예요. 실적도 좋은 거고요. 이 회사가 이제 플렉시블 핵심 소재 은나노 잉크 기술, 이 기술도 있지만 옥사이드 TFT 소재 핵심이에요. 예? 이그조 기술, 이 회사가 핵심이거든요. 옥사이드 TFT 이거를 이토마토 TV의 종목 60분이라는 대표 프로그램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한번 출연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점수 굉장히 좋게 줬거든요. 이 기술,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올라와서 눌리는 것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진정한 눌림이라고요. 예? 바이오주도 올라갔다가 눌리니까 이게 바이오주가 눌림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이 눌림의 핵심 포인트다. 앞으로 성장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런 게 눌림이죠. 45,000원에서 쫓아가서 살 필요 없이 3만원대 초반대는 굉장히 좋은 눌림이 주어진다. 싸게 누가 더 사고서 길게 볼 줄 아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톱텍입니다. 디스플레이용 공장 자동화 업체거든요. 이게 뭐 실적도 반영되면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OLED 관련의 수혜주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테라세미콘. 열처리 장비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OLED에 관련돼서는 여러 장비들 있죠. 최대의 어떤 장비라고 하면 SFA가 있는 거고, 열처리 장비는 굉장히 그 핵심 장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아트론하고 테라세미콘이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오는 건데, 보시면 올해 빠지지도 않았지만 오르고 내리고 자꾸 하고 있죠. 이렇게 빠졌을 때 아이고야 죽었구나. 그것은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신 분이고, 기업의 내용과 향후의 산업 전망을 봤다면 야, 올 초에 이거 못 샀던 종목인데 이렇게 싸게 떨어지네? 땡큐. 매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좀 관점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아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리 장비 두 개는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이외에도 종목을 좀 제가 불러드리면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면 뭐 LG전자니까 LG프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도 있고요. 그 다음에 ICD 있고요. 로체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에르트 베큐um 진공 펌프 쪽에 있고요. SFA도 있고요. SNU도 있습니다. 뭐 DMS도 있고요. 많은 종목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의 향후 실적이라든가 전망을 계속해서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대응의 관점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포인트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지수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수는 항상 보지만 뭐라고 했어요? 보지 마라. 보고 있는데 보지 마라 하면 어떡하냐. 이제 항상 이게 코스닥 지수 한 번씩 보고 가야 되겠는데, 결국 수배 빠져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이 700을 가나 630을 가나 660을 가나 코스닥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라 이거죠. 어떤 나무를 볼까요? 개별 종목의 특징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코스닥인데요. 이런 종목을 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핀테크 사물 인터넷 관련주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뭐 또 그 관련주 중에 몇 종목이 붕붕 떠라, 방방 떠라가 아니라 붕붕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된 산업용 로봇의 로보스타. 그리고 지난번에 아이디스가 실적이 더 좋은데 CCTV 관련주, 그렇죠? 어린이집 설치 시설 의무화 때문에 계속 실적 안 좋다 빠졌던 종목이 ITX 시큐리티인데 오늘 빵 하고 쳐올리죠. 근데 분명 실적에 대해서는 아이디스가 좀 더 낫다라는 걸 평가를 좀 해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핀테크 관련주들 이렇게 좀 보면요. 사무인터넷. SGA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던 거잖아요. 이거 포스업체 보안 솔루션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페이, 요즘 TV 광고 나오죠. 삼성페이, 촥, 나는 이걸로 결제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직접적인 수혜주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보안 솔루션 업체, 뭐 윈스도 있고, 라운시큐어도 있고, 솔라시아도 있고, SGA도 있고, 사이사이 이제 레드비시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관점인데요. 지난주 이런 흐름에서 이거 뚫으면 이제 빵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격대로 뚫어서 오늘도 빵 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외에도 지금 보시면 이 관련주죠. 핀테크라든가 사무인터넷, 이니텍도 그대로 움직임, 윈스 계속 살아 있고요. KINX도 같이 움직임이 있고, 이쪽에 관련됐다 싶으면 지금 방방 뜹니다. CQ보드 나오고요. 요게 관련주들이 한 20개 넘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테마식의 기술적 대응을 해 나갈 수도 있다. 충분히 하반기에 계속 이런 종목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ATX 시큐리티는 실적 좋지 않은데 그냥 그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 빵 뜨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참고를 좀 하는 정도. 로보스타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로보스타도 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로보스타를 아예 그냥 보죠. 로보스타가 여기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기서 계속 언급을 해뒀던 건데, 치고 나오도 실적의 기반으로 가는 산업용 로봇인데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신고가 나오는데 거래량 자체가 터지는 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네요. 여전히 살아있는 신고가의 행진 종목이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종목을 보시면 바이오주들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정말 개별 종목 장세로 따로따로 가고 있는데, 좀 더 묶음을 본 다음에 테마그룹은 역시 하반기에
상반기에 대체되는 바이오로 좀 대체를 할 만한 종목은 핀테크나 사물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향후 산업 전망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는 아주 좀 더 긴 안목, 그 다음에 올레드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안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는요, FOMC 금리 동결 논란. 여러분 논란에 빠져 있지 마세요. 제가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리면, 논쟁보다는 경제지표가 3분기 실적 주목인데 어떤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인상 발표하기 전에는 인상되면 충격일 거다라고 엄청나게 두려워했었고, 인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전히 저금리 기조 유지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유럽의 경기 부양책 지속되고 있는 국면에서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확 조이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호재를 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은 해줬다가 느닷이 빠졌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에 빠지고 나니까 한다는 얘기가, 야 이거 큰일이다.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못 하나 봐. 올해는 못 할 것 같은데 내년에 하나? 답답합니다. 예.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초점 맞추기 시작했어. 답답합니다. 그렇게 시각을 보면요, 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왔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 못하고 경기 둔화 우려가 돼서 쭉쭉쭉 빠지면 그 다음 히든카드는 뭐가 있어요?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야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놔도 먹히지가 않네 시장이? 자산시장 오르지 않네? 경기가 살아나지 않네? 1930년대로 가는 건가요? 1927년도로? 대공황 가는 거예요? 그럼 대공황의 관점을 보고 있는 분들은 떠나세요. 시장을. 하지 마요. 근데 그런 시각에 논쟁이 나오고 있는 건 말싸움이잖아요. 말싸움에 빠져있지 말고, 지금은 포인트는 미국의 금리 동결을 하게 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플러스 된 건 뭐예요?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서 미국 경제는 순탄에 가고 있는데, 세계 글로벌이 과거와 다르게 90년도와 2000년도와 다르게 한 묶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같이 아우러서 좀 더 신중하게 보겠다는 관점이니까,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돈을 유동성 확 조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쪼여나갈 수 있다는 관점이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도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들어왔던 외바닥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술적으로 쌍바닥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걸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논쟁에 빠지지 말고, 논쟁이 되라고 하세요. 논쟁 되고 나면 9월 말 10월 초에 경제지표도 쫙 발표될 거고,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 가면 결국 시장은 다시 참여자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래. 뭐가 그래요? 실적 좋으니까 다시 상승의 요인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긴 연휴가 있고, 그때까지는 시간 터울이 있으니까 시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숨고르기 국면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논쟁 하라고 하십시오. 논쟁 속에서 지수는 오르라 내리락 하면서 있다가 결국 실적이나 이런 발표에 있어서 시장이 다시 상승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중국이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부양책을 또 한번 내놓는다면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동결 논란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금방 해석했듯이 동결이 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이런 건 그냥 논란적인 거고, 실질적인 건 뭐예요? 돈을 확 조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긴축발작이 일어나는 게 우려가 아니라, 이런 실적에 대한 논의, 경제 지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벗기고 탈피하려면 결국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9월 말과 10월에 보여줘야 될 것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보여줄 때 우리가 대응의 관점을 철저히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때 가서 안 좋은다 그러면 줄이는 거고, 괜찮네 그러면 올라가는 지점에 홀딩이 지속되는 거겠죠. 원달러 환율 1185원에 등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불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확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분석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보셨던 거잖아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면 이겁니다. 왜 제가 가두리 형국이고 쉬어가는 국면이고 숨고리 국면이라는 얘기를 계속 자주 하냐면, 넘겨주세요. 마지막 거. 이거거든요.
저 최고점에서 전저점,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고저의 하프 바운딩이 나와야 되는데 하프 바운딩 근처까지 왔단 말이죠. 세게 온 상태에서 눌림이죠. 그럼 지난주에 했듯이 이번 주에 음봉이 나온다면 그러려니 해요. 음봉 나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테니까. 아니고 이번 주에 만약 먼저 빠르게 올라가면 무조건 차익 실현하고 눌림을 기다리자. 상단은 246이 회기 자리고 1차 저항 자리고 하단은 225가 강력 지지예요. 그럼 결국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그재그 가두리라는 얘기죠. 특징은 양봉, 장대 양봉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쉬고 장대 양봉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쉬고 장대 양봉 나오고 하나 둘 셋 쉬고 장대 양봉 나오고 하나 둘 셋 쉬고 9월 달에 이제 남은 기간에는 계속 이거예요, 이거. 10월 초까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지수 분석은 특별히 할 가능성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구간 안에서의 지그재그, 굴곡이고, 박스고, 가두리 형국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관점을 저점 눌리면서 누가 또 잘할 건지 그 포인트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